장기 기억,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은 인간의 기억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입니다. 서술 기억은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또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서술 기억입니다. 반면 비서술 기억은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기억으로 행동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법, 수영하는 법, 또는 특정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감정 등이 비서술 기억에 속합니다. 서술 기억의 특징은 의식적 접근, 언어적 표현, 시간적 순서, 기억, 유연성 등입니다. 첫째, 서술 기억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떠올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이나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서술 기억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대해 말하거나 쓸 수 있습니다. 서술 기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의 경험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서술 기억은 일반적으로 시간적 순서대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영화를 본 후에 친구와 식사를 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서술 기억은 유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경험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기존의 기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술 기억의 유형은 기억의 시간적 순서, 사전적 기억, 의미적 기억 등이 있습니다. 첫째, 서술 기억은 시간적 순서로 사건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떠올리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서술 기억은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생일 파티, 졸업식, 결혼식 등 특별한 날짜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술 기억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사실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의미적 기억입니다. 서술 기억의 발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서술 기억은 유아기에 빠르게 발달하며 청소년기에 이르러 성인 수준에 도달합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사건을 기억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언어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언어 능력이 향상될수록 서술 기억 능력도 함께 발달합니다. 첫째, 영아기에는 기본적인 기억 능력이 발달됩니다. 둘째, 유아기에는 간단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셋째, 청소년기에는 성인 수준의 서술 기억 능력이 생깁니다. 서술 기억 발달 과정은 개인의 경험과 학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과 환경적 자극은 서술 기억 발달을 촉진하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다양한 경험을 쌓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술 기억의 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술 기억은 뇌의 여러 부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특히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마는 측두엽에 위치하며 시상, 편도체, 심피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마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억의 회상과 재구성에도 관여합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서술 기억은 무의식적 접근, 장기 지속, 다양한 형태, 뇌의 다양한 영역 관여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비서술 기억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무의식적 접근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방법이나 수영하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둘째, 비서술 기억은 서술 기억에 비해 오래 지속되는 장기 지속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지만 어린 시절 배운 자전거 타는 방법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셋째, 비서술 기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기억, 감정기억, 절차기억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넷째, 비서술 기억은 서술 기억과 달리 뇌의 여러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저장됩니다. 대뇌피질, 해마, 편도체, 손해 등이 비서술 기억에 관여합니다. 비서술 기억의 유형은 절차기억, 준의식 기억, 감정기억, 공간기억 등이 있습니다. 첫째, 절차기억은 자전거 타기, 수영, 악기 연주와 같이 숙달된 운동기술을 담당하는 기억입니다. 이는 의식적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준이식 기억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처음 배울 때는 각 단계를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하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셋째, 감정 기억은 특정 장소, 사람, 사건과 관련된 감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경험은 강력한 감정 기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간 기억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길 찾기, 지도 읽기, 공간적 위치 파악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서술 기억의 발달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지요? 비서술 기억은 출생 직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신생아는 젖을 먹는 방법이나 엄마의 냄새를 기억하는 등 기본적인 비서술적 학습 능력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유아기에는 운동 능력, 언어 능력, 공간 인지 능력 등이 발달하면서 비서술 기억 역시 빠르게 성장합니다. 어린 시절의 비서술 기억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법, 수영하는 법, 악기 연주 등은 비서술 기억을 통해 습득됩니다. 청소년기에는 비서술 기억은 더욱 발달하여 복잡한 기술이나 전략을 익히는 데 사용됩니다. 성인이 되면 비서술 기억은 일상생활에서 능숙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비서술 기억은 일부 감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인지 훈련을 통해 비서술 기억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능력, 언어 능력, 공간 인지 능력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비서술 기억의 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서술 기억은 해마, 편도체, 기저핵, 손해 등 여러 뇌 영역과 관련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편도체는 감정적인 기억을 처리합니다. 기저핵은 운동 학습과 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손해는 운동 조절과 균형 감각을 담당합니다. 특히 해마는 서술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비서술 기억은 해마뿐만 아니라 다른 뇌 영역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기저핵과 손해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뇌 영역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비서술 기억이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의 차이점을 정보 저장 방식, 정보 유형, 손상 가능성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보 저장 방식 면에서 서술 기억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합니다. 반면 비서술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 식사를 떠올리는 것은 서술 기억이지만 자전거 타는 법은 비서술 기억에 속합니다. 둘째, 정보 유형 면에서 서술 기억은 사건, 사실, 개념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비서술 기억은 운동 기술, 감정, 절차 등을 저장합니다. 서술 기억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비서술 기억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손상 가능성 면에서 뇌 손상은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해마 손상은 서술 기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비서술 기억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될까요?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은 서로 독립적인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접하게 상호작용합니다. 서술 기억은 과거 경험에 대한 명시적인 기억을 담당하며 비서술 기억은 숙련된 기술이나 감정과 같이 암묵적으로 표현되는 기억을 담당합니다. 서술 기억은 비서술 기억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서술 기억은 서술 기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균형을 잡는 방법이나 페달을 밟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서술 기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자주 타면서 익숙해지면 균형을 잡는 방법이나 페달을 밟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이는 비서술 기억이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학습과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의 임상적 적용 기억장애, 진단 및 평가, 치료 및 재활, 약물 치료면에 보겠습니다. 첫째, 기억장애 진단 및 평가에서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은 기억장애 진단 및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술 기억 검사는 환자가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능력을 평가하고 비서술 기억 검사는 환자가 숙련된 기술이나 습관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환자의 기억 문제의 심각성과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치료 및 재활 시 기억장애 환자는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술기억 훈련은 기억력 강화 기술, 조직화 전략, 메모 사용법 등을 가르치고 비서술기억 훈련은 숙련된 기술이나 습관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약물 치료 시 일부 기억장애 환자들은 기억력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여 기억력 저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기억력 저하의 원인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서술기억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연상 기법 활용, 반복 학습, 적절한 휴식과 수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상 기법 활용 시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여 기억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이미 알고 있는 단어와 연관짓거나 이미지를 떠올려 기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 학습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꾸준히 반복하여 학습하면 정보가 뇌에 더 잘 저장되고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단어를 암기할 때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학습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숙면을 취하면 학습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비서술 기억 증진을 위한 전략은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등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신경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하여 비서술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 축적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비서술 기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억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저하시켜 비서술 기억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통해 뇌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즉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비서술 기억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의 미래 연구 방향은 뇌 영상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뇌 영상 기술의 발전은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의 신경 메커니즘을 더욱 정확하게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fMRI, EEG와 같은 기술을 통해 기억 형성, 저장, 회상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억의 신경 기반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인별 기억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억 증진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과의 융합이 필요한데 인공지능 기술은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의 기억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기억장애 진단 및 치료, 학습 효과 증진, 개인 맞춤형 기억 관리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뇌과학의 융합은 미래 기억 연구의 핵심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상의 정보가 서술 기억 및 비서술 기억 이해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